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약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지금의 길림성의 지반이라는 곳이죠. 광개토대왕 릉이 있고 광개토대왕 비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요동반도 조금 위에 심양이라는 곳이 있죠. 중국 발음으로 션양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만주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리고 이 심양으로부터 동북쪽으로 한 550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하얼빈이라는 곳이 있죠. 안중근 의사께서 거사하셨던. 그리고 이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 가까이까지 요 일대가 과거에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400년 전후해서 집권하셨던 광개토대왕께서 확보하셨던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 삼성, 그러니까 요령성, 길림성, 또 흥룡강성, 요 일대가 서기 400년경부터 고구려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668년도에 멸망하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발해가 성립되죠. 이 발해가 926년도에 멸망할 때까지 228년간이나 또 요 일대가 발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경부터 926년경까지 500년 이상이 우리나라 땅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을지문덕, 양만춘, 연개소문, 살수대첩, 안시성, 이런 말들이 말해주듯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우리 고구려, 우리 삼국도 아니라 삼국 중에서 한나라 고구려 군대가 이 거대한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물리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나라 정권이라는 것은 581년도부터 618년까지 37년밖에 존속을 못했죠. 37년밖에 존속을 못한 이유가 고구려와의 4차례나 걸친 전쟁에서 전패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시죠? 북송시대, 그러니까 1050년을 전후해서 살았던 사마광이라는 역사가가 자치통감이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썼죠. 자치통감.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박작 무향 요동 낭사가 하여, 왕박이라는 사람이 요동으로 향해 가서 허망하게 죽지 마라 라는 노래를 지어서 이상감권하니, 서로 교감할 것을 권고하니, 비정역자가 정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다왕 귀지러라, 대부분 그에게 가서 귀부하였다, 몸을 의탁했다. 여기서 이 무향요동 낭사가라는 노래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동으로 가서 헛되이 죽지 마라 라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요동에 있는 고구려 군사와 맞붙어 싸우는 그 전쟁에 참가하지 마라, 이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가 아닌 중국의 역사서 자치통감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서로 부르고 느낌을 나누라고, 교감하라고 권고했는데, 정역을 피하려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 정역은 고구려를 치는 일을 말합니다. 고구려를 치면서 장정들을 뽑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역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걸 최대한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저 노래를 지은 왕박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몸을 의탁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수나라나 당나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수나라 당나라의 민중은 물론 군대 갈 만한 병력들까지도, 장정들까지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목숨 바칠 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먼저 돌아가신 열사, 이분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부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뜻깊은 6월을 맞이해서 이 순국선열들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청춘이 없었더라면, 아낌없이 바친 청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백절불료라는 성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 이 백절불료라는 성어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백절불료. 일백백, 꺾일 절, 아니불, 굽힐요. 굽힐요.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강인한 정신력, 끈질긴 정신력으로 버텨낸다. 어떤 난관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성어는 서기 400년대 전반기에 쓰여진 후한서의 교현열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교현열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 교현이 대단히 강직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교현열전의 요점을 통해서 한번 엿보실까요? 현소자 10세라 교현의 어린 아들은 10살이었다. 도교 문차한데 혼자서 대문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전류 3인이 갑자기 난 모르는 세 사람이 지장겁 집지하고 몽둥이를 들고서 겁을 주면서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입사 등록하여 집안에 들어와서 다락집에 올라가서 취현구하이나 교현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현 부려라. 교현은 돈을 주지 않았다. 양구 위수 현가한데 양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현의 집을 둘러싸고 지켰는데, 즉 포위했는데 구 등은 공병살기자하여 양구 등은 교현의 아들을 아울러서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역박지러라. 그 다락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교현의 10살 된 어린 아들을 인질로 잡고서 교현네 집 다락집에 올라가서 돈 안 주면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양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에워쌌는데 공격하면 그 아들도 죽을까 봐서 감히 공격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현 진모 고활. 그러자 교현이 눈을 부릅뜨고서 호통치면서 말했다. 간인 무상한데 간인은 나쁜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놈들. 예. 나쁜 놈들이, 무상이라는 말은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행동을 말하죠. 예. 나쁜 놈들이 국법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데 현기 일자지명으로 나 교현이 어찌 자식 하나의 목숨 때문에 이종 국적호리요 하고 나라의 도적들, 나라의 원수 같은 자들을 놓아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총령병진하니 그 에워싸고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그 타락집에 올라가서 공격할 것을 재촉하니 어시공지라 이에 그들을 공격했다. 그런데 현자 역사라 교현의 아들도 죽었다. 그 세 불량배들을 공격하다가 아들까지 죽게 됐다 할 수 없이 현성강으로 교현의 성품은 강직하였기 때문에 자제 종친무 제대관자라 아들들이나 종친 중에 큰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급졸에 교현이 죽음에 이르러서 죽게 됐을 때 가무거업하고 집안에 쌓아둔 생계수단이 없고 이 거업이라는 것은 쌓을 거 생계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과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집안에 남겨둔 유산이 없고 상무 소빈하니 교현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초빈할 것 즉 초상지를 돈이 없으니 당시 친지더라. 당시 사람들이 교현의 강직함과 청렴함을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최옹이라는 사람이 이 최옹이라는 사람은 명심보감에도 등장하죠. 이 최옹이라는 사람이 이 교현의 청렴, 강직함 이런 것을 칭찬해서 비문을 지어줬다. 태위 교현 비에서 이 비문을 지어줬는데 이 비문에 이 백절불료라는 말이 들어있대서 고사성으로 전래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교현을 꼽습니다. 여러분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체장은 한 70cm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10kg 남짓 되는 우리나라 진돗개 성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족제비과의 이 벌꿀 오소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동물로 꼽히죠. 이 작은 동물 하나가 사자 여러 마리를 대적합니다. 호랑이, 악어, 표범, 코브라 이런 사납고 덩치 큰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고 이기거나 도망가게 하는 동물이 바로 벌꿀오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돗개처럼 사나운 개 4마리를 이 벌꿀오소리 한 마리가 당당하게 맞붙어서 2시간 이상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가장 좋아하는 저로서 이 벌꿀오소리라는 작은 동물의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벌꿀오소리와 같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떠나서 저는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과 싸워서 버텨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구소련과 10년씩이나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물러가게 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초강대국 미국과도 오랜 기간 전쟁을 벌였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도 저는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 나라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끈질기고 강인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젊음을 아깝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리면서 백절불효, 백절불굴, 칠전팔기의 나라로서 부국강병한 나라, 백범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어 있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발전해서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아울러 우리들 개개인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끈질긴 정신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십시다.